새벽 6시 시끄러운 알람 소리가 머리를 때립니다. 일어나야 하는데 몸이 천근만근입니다. 회사 가기 싫다. 이 생각이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오죠. 콩나물 시루 같은 지하철 2호선, 사람들 틈에 끼어 겨우 스마트폰을 켭니다. 어제 사둔 주식 파란불입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부장님 호출입니다. 김 과장, 실적이 이게 뭐야? 생각이 있어? 온갖 모욕적인 말을 듣고 자리로 돌아옵니다. 속에서는 열불이 나는데 대출이자와 아이 학원비를 생각하며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고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퇴근길 편의점에서 맥주 한 캔을 삽니다. 나름대로 정말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남들만큼 대학 나왔고 남들만큼 직장 다니고 정말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왜 통장은 늘 비어있을까요? 왜 마음은 늘 쫓기는 주인 같을까요? 도대체 언제쯤이면 이제 됐다, 안심이다라는 생각이 들까요? 혹시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 같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성실함에 배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열심히만 하면 부자가 되고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불안은 더 커지고 삶은 더 팍팍해집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에서 말할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죄송하지만 10년 뒤에도 똑같을 겁니다. 아니, 더 힘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반대로 오늘 말씀드릴 이 비밀을 깨닫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송두리째 뒤집힐 겁니다. 부와 성공이 여러분을 피해 도망가는 게 아니라 자석처럼 달라붙게 될 테니까요. 이 비밀은 괴팍한 독설가로 유명했던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내 인생의 유일한 위안이자 죽음의 위안이다라며 밤마다 눈물을 흘리며 읽었던 책.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슈레딩거와 실리콘밸리를 지배하는 억만장자들이 서재 깊숙한 곳에 숨겨두고 탐독했던 책. 바로 인류 최고의 지혜서 우파니샤드에 담겨 있습니다. 에이, 고리타분한 철학책 아니야?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자본주의 정글에서 살아남기 위한 가장 강력하고 현실적인 멘탈 무기이자 부의 치트키입니다. 지금부터 딱 10분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여행을 시작합니다. 먼저 책 이름부터가 아주 재미있습니다. 우파니샤드, 발음도 좀 어렵죠? 이 단어를 쪼개보면 뜻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우파는 가까이라는 뜻이고 니는 아래로, 샤드는 앉다라는 뜻입니다. 합치면 스승 가까이 아래에 앉다가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교과서 내용을 가르칠 때는 칠판 앞에 서서 큰 소리로 떠듭니다. 누구나 그러도 되는 뻔한 지식이니까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이야기, 인생을 바꿀 1급 비밀을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야, 너만 알고 있어. 이리 와봐 하며 가까이 부르죠. 그리고 귓속말처럼 속삭입니다. 우파니샤드가 바로 그런 책입니다. 아무에게나 알려주는 지식이 아니라 진리를 갈구하는 선택된 제자에게만 스승이 무릎을 맞대고 은밀하게 전해준 비밀. 그래서 이 책에는 우리가 학교나 회사에서는 절대 배울 수 없었던 세상의 껍데기를 뚫고 본질을 보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비밀, 바로 두 마리 새 이야기입니다. 우파니샤드는 우리 마음을 나무에 비유합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는 서로 다른 두 마리의 새가 살고 있다고 해요. 먼저 아래쪽까지에 앉은 첫 번째 새를 볼까요? 이 녀석은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무에 달린 열매를 닥치는 대로 쪼아 먹느라 바빠요. 달콤한 열매를 먹으면 와, 맛있다, 행복해 하며 춤을 추다가 조금이라도 쓴 열매를 씹으면 으악, 내 인생 왜 이래 하며 비명을 지릅니다. 이 새는 잠시도 가만히 있질 못해요. 저 열매는 내 거야. 누가 뺏어 먹으면 어떡하지? 더 맛있는 거 없나? 끊임없이 욕만 하고 비교하고 걱정합니다. 자, 이 첫 번째 새, 누구와 똑같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남들이 대단하다고 칭찬해주면 세상을 다 가진 듯 으쓱했다가 누가 악플이라도 하나 달면 금세 세상이 무너진 듯 우울해집니다. 비트코인이 오르면 내가 천재 같고 떨어지면 나는 패배자 같습니다. 우파니샤드에서는 이 요란한 첫 번째 새를 내고, 즉 가짜나라고 부릅니다. 환경에 따라, 남들의 시선에 따라 갈대처럼 흔들리는 껍데기 자아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마음 나무 꼭대기에는 두 번째 새가 살고 있습니다. 이 새는 열매를 먹지 않습니다. 울지도 않고 웃지도 않습니다. 그저 정신없이 울고 웃는 첫 번째 새를 조용히, 그리고 아주 그윽하게 지켜볼 뿐입니다. 이 새는 어떤 상황에서도 영향을 받지 않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언제나 황금빛으로 고요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사, 우파니샤드가 말하는 아트만입니다. 우리의 불행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원래 고귀한 두 번째 새인데 자꾸만 내가 첫 번째 새라고 착각하며 사는 겁니다. 이 두 마리 새의 비밀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써먹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세상을 바꾼 천재들과 억만장자들입니다. 스티브 잡스, 다들 아시죠? 그는 젊은 시절부터 인도 철학에 깊이 심취했습니다. 그가 입버릇처럼 말했던 직관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잡스는 10대 시절부터 선불교와 명상을 접했고 죽기 전까지 아이패드에 요가 수행자의 자서전 같은 영성 서적을 담아두고 매년 다시 읽었다고 합니다. 그의 텅 빈 거실 사진 보신 적 있나요? 그는 매일 그곳에 앉아 명상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잡스가 그냥 스트레스 풀려고 휴식하려고 명상한 줄 압니다. 천만에요. 그는 첫 번째 새인 에고와의 연결을 끊는 훈련을 한 겁니다. 아, 지금 내 에고가 신제품 실패를 두려워하는구나. 경쟁사 때문에 초조해하는구나. 그는 그 불안한 감정을 적으로 두지 않고 그냥 지켜봤습니다. 두 번째 새의 눈으로 말이죠. 그렇게 내면의 소음을 잠재웠을 때 세상을 뒤흔들 아이폰이라는 아이디어가 떠오른 겁니다.
있습니다. 투자계의 제왕, 브리지워터의 레이 달리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2008년 금융위기 때 전 세계가 패닉에 빠져 투매할 때조차 엄청난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 비결을 묻자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명성이 내 성공의 가장 큰 요인이다. 시장이 폭락할 때 모든 트레이더들의 첫 번째 새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릅니다. 팔아, 당장 팔아, 도망쳐. 하지만 매일 20분씩 명상으로 단련된 레이 달리오는 두 번째 새 모드로 전환합니다. 공포에 질린 자신을 마치 남처럼 바라보는 거죠. 감정이 사라진 그 자리에 냉철한 이성과 시장의 거대한 흐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남들이 공포에 팔 때 기회를 잡는 힘, 그것은 지능의 차이가 아니라 자아를 분리하는 능력의 차이였습니다. 개념이 조금 어려우신가요? 가장 쉬운 비유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여러분이 극장에서 액션 영화를 봅니다. 주인공이 절벽 끝에 매달려 있습니다. 악당이 총을 겨눕니다. 우리는 손에 땀을 쥐고 심장이 쿵쿵 뜁니다. 주인공이 슬픈 일을 당하면 눈물도 흘리죠. 하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보세요. 지금 진짜 여러분이 절벽에 매달려 있나요? 아니죠. 여러분은 안전한 의자에 앉아 팝콘을 먹고 있습니다. 스크린 속의 일은 그저 빛과 소리의 환영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이라는 영화 속에서 자꾸만 내가 주인공 캐릭터라고 착각합니다. 나는 35살 김대리야. 나는 빚이 1억 있는 자영업자야. 이 캐릭터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영화 속 사건 사고가 터질 때마다 실제 내 존재가 파괴되는 것처럼 괴로워하는 겁니다. 진짜 부자들,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나는 영화 속 김대리가 아니다. 나는 이 영화를 상영하고 지켜보는 관객이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영화 속 주인공이 넘어져도 이번 시는 좀 슬프네. 다음 시는 어떻게 전개될까 하고 여유롭게 바라볼 수 있게 되니까요. 좋은 말인 건 알겠는데 당장 먹고 살기 힘든데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쉬운 실천법입니다. 이름하여 내 마음속 CCTV 켜기. 상황을 하나 가정해봅시다. 직장 상사가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으며 모욕을 줍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죠. 심장이 벌렁거리고 얼굴이 뜨거워집니다. 이때 딱 3초만 멈추세요. 그리고 마음속 CCTV 전원을 탁 켜세요. 그리고 모니터실에 앉은 경비원이 된 것처럼 지금 상황을 중계해보세요. 지금 화면을 보니 김 과장이라는 캐릭터가 화가 났군요. 김 과장의 에고가 자존심이 상해서 얼굴이 붉어졌네요. 심박수가 120으로 올라가고 있네요. 나는 화났다라고 하지 마세요. 내 에고가 화를 내고 있다라고 하세요. 이 작은 말버릇의 차이가 기적을 만듭니다. 내가 감정을 바라보는 순간 신기하게도 그 감정은 나와 분리됩니다. 마치 펄펄 끓던 냄비를 불판에서 내려놓는 것과 같습니다. 화는 나지만 그 화에 잡아먹히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파니샤드가 3000년 동안 외쳐온 깨어있음의 핵심입니다. 북지특히 가족 여러분, 눈을 감고 딱 1년 뒤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해 봅시다. 1년 뒤라고 해서 세상이 갑자기 천국이 되진 않을 겁니다. 회사는 여전히 전쟁터일 것이고 경제 뉴스는 여전히 위기라고 떠들 겁니다. 예상치 못한 시련도 찾아오겠죠. 하지만 그 폭풍우 한가운데 서 있는 당신은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제 끝났다며 밤새 술을 마시고 괴로워했을 문제 앞에서도 1년 뒤에 당신은 그저 빙긋이 미소 짓습니다. 내 에고가 또 난리를 치네. 귀엽네. 마음에는 그 무엇도 흔들 수 없는 단단하고 거대한 중심이 생겼습니다. 마치 태풍의 눈처럼 주변은 요동쳐도 당신의 내면은 고요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수군거릴 겁니다. 저 사람 요즘 뭔가 달라졌어. 무슨 일이 터져도 당황하지 않아. 포스가 장난 아닌데? 그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그 깊은 눈빛에 매료된 사람들이 당신 주변으로 모여듭니다. 좋은 파트너, 좋은 기회, 그리고 돈이 당신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왜냐고요? 돈은 불안한 사람에게서는 도망가고 흔들리지 않는 거대한 그릇을 가진 사람에게 고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돈을 쫓아 허겁지겁 달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흐름을 타고 불을 지배하는 주인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파니샤드가 약속하는 참 자아를 찾은 사람의 미래입니다. 이것은 꿈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반드시 일어날 현실입니다. 지금 현실이 시궁창 같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그건 그저 스쳐가는 영화의 한 장면일 뿐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두 번째 새, 그 빛나는 황금새를 절대 잊지 마세요. 그 고귀하고 위대한 존재가 바로 진짜 당신입니다. 오늘 내용이 가슴에 작은 파동을 일으켰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우리는 함께 깨어나고 함께 가장 높은 곳으로 날아오를 거니까요. 여러분의 내면이 흔들림 없이 평온하기를, 그리고 그 평온함 끝에 거대한 부와 자유가 기다리고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북치특히였습니다. 감사합니다.